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공부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1원칙. 고1 학생들에게는 인강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강제력입니다. 인강 또는 개념서로 혼자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하겠다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우선 서점에 가서 내 수준에 맞는 개념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면 유료 인강 아닙니다. 무료 인강, EBSI 또는 유튜브보다 딴 거 좀 보지 마시고요. 예, 엄마를 뒤에 앉혀놓고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자, 유튜브에서 강의를 찾길 권합니다. 유료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유튜브에 도는 짧은 강의로 먼저 그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유튜브에 짤강 돌아다니잖아요. 그 유료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EBS에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 강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EBS는 좀 아니에요. 공짜 뭐 싼 게 빛이 똑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들 내는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강의가 자신에게 맞는지를 우선 체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인강은 환상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거의 99% 단언하는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싶다면 부모님 옆에서 체크하시게 하거나 또는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나 이 옆에서 인강 봐도 되냐? 그 친구가 공부하는 시간 동안 나 인강을 보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혼자 계획표 짜고 인강 보겠다? 환상입니다. 학원 가세요, 그냥. 자, 두 번째.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 공부는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 빡세게 하면 됐고 평소에 공부 1시간 또는 제로 또는 2시간, 3시간 이랬죠. 지금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폰 보는 시간 없애야 돼요. 아니, 뭐, 못 없애죠. 줄이세요. 밥 먹는 시간, 이건 줄일 수 있죠. 폰 보는 시간 못 줄여도 밥 먹는 시간 줄일 수 있다. 이런 친구들 많던데, 밥을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폰 보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줄이세요. 쉬는 시간에 펼쳐지는 그 친구들과의 화려한 사교의 장, 수다를 떨면서 이 친구는 뭐 했고 저 친구는 뭐 했고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메타인지와 반복을 동시에 시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반복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3회독 할 것을 2회독 하더라도 내가 정말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 꼭 체크해야 돼요. 공부를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과 특징은 무엇이냐? 모르는데 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모르는데 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아는 문제니까 안 풀어. 복습할 때 아는 문제니까 안 풀어. 근데 실제로 풀려보면 몰라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합니다. 아, 도입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못 풀어요. 내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해석을 했습니다. 아, 영어는 난 영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대충 느낌 왔어 하고 문제를 풀어요. 국어에서도 중요합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체크합니다. 채점하기 전까지 전부 다 동그라미일 것 같죠. 근데 채점하는 순간 틀리죠.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예외가 없습니다.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꼭 확보해야 돼요. 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평소 1회독과 2회독은 반드시 선운수령으로 공부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반복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를 하면서 반복을 하세요. 자, 이론칙 뭐라고요? 인간 환상입니다. 두 번째, 시간 확보하세요.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 선생님, 친구 만나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아닌데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대학 가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을 남기시고, 그 다음, 공부할 때는 1회독, 2회독, 3회독 할 때, 회독수를 좀 줄이더라도, 최소 2회독은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자, 최독수를 4회독 할 걸 3회독, 3회독 할 걸 2회독 하더라도 메타 인지와 반복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은 분명히 일단 오르기 시작할 건데, 근데 어떻게 공부할지 정말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과목별 학습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시험 기간에 반짝 공부만 해도 성적 나오고 학원에서 대비해 주는 것만 해도 성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은요, 변별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할까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흡수했느냐, 이게 시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해. 그러면 90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중학교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고난도 문항도 반드시 나와요. 이런 이유로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새롭게 고등학교에 맞춰서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 괜찮았는데 하면서 과거 습관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표처럼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우선 확보하고 시간 확보는 이원칙에 해당했던 거죠. 확보하고 그 시간에 저는 주로 국어 공부를 하길 권합니다.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기만 해도 이 시간 확보를 하고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우리가 5등급제 중에서 중간이나 중상 정도는 나오는 겁니다. 이 참여마저도 안 하는 학생들은 3등급 이하고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보통 3등급이고 참여하고 짜투리 시간까지 활용해서 국어 공부를 한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 이상은 갑니다. 네. 올림픽 정신은 참여 정신이죠. 참여에 의의를 둔다. 네, 3등급 이하입니다. 월드컵 정신, 4강 가고 우승하겠다. 네, 등급을 올리겠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월드컵 정신을 가지고 주말에 교과서, 자습서, 내가 만든 서사평 노트, 문제집 활용해 읽고 푼다면 그렇게 주말까지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림픽 정신 안 됩니다. 월드컵 정신이 좋습니다. 다음은요, 수업 당일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 다음은 수학을 좀 볼게요. 이 사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것만 해도 최소한 중간보다 높은 수학 성적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수학에서 가운데 평균보다는 잘 받을 거다. 이러면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것만 해도 평균보다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말고 상위권이 되기 위한 기초 작업, 상위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사진 뭡니까? 돌멩이죠, 돌멩이. 네,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냥 당연한 얘기. 어떤 얘기가 제일 당연한 얘기일까? 하다 보니까 돌멩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돌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돌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누군가 돌을 손에 막 쥐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수학 공부 얘기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 물론 제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수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장 흔한 오해는 수학은 이해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즉, 개념 위주로 공부한다는 이 말이 가장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걷는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를 하늘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x 더하기 2를 제곱하잖아요. 완전 제곱식.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응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수준으로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7 곱하기 8은 7, 8이 56이잖아요. 물론 7을 8번 더하거나 뭐 8을 7번 더한다 이런 원리가 있고 뭐 더 들어간다면 뭐 해석학적 관점에서 뭐 덧셈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곱하기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와 익숙함은 동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목마다 물론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도 못 풀겠어요? 아니요. 이해를 못해도 익숙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해서 풀다 보니까 이해가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해를 100% 한다면 풀겠다는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와 익숙해짐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공통수학에서 최우선은 그래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곱셈 공식을 전개해보고 전개해서 변형해보고 전개한 것을 거꾸로 해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을 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첫 걸음에서 무너집니다. 써야 됩니다. 쓰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하면 중간 이상 갈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쓰는 겁니다. 쓰면 중간 이상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중간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공통수학 원의 경우, 원에서 경우의 수, 그 다음 공통수학 2에서는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냐.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이해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단어는 많이 쓰고 그리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성적이 나옵니다.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그는 왜 그렇게 계산합니까? 증명은 한 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최상위권을 노릴 때 이제 증명도 스스로 해본다까지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몰라서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기 이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기본입니다. 자,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강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뭐 영어 1등급, 이렇게 하면 뭐 3등급은 간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죠. 공부한 지 오래됐죠. 짧게는 5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5년이고, 그전부터 영어학원 등에 다녔다면 더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ABC를 배울 땐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서 내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이 돼서 사춘기가 오면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단어 암기는 넘어가고 재밌는 독해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독해하고 말하기 하고 듣기 하면 자기가 외국 사람 된 듯한 착각이 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듣기와 말하기와 쓰기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까먹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외국인도 영어를 매일매일 듣고 말하고 보고 써서 그러는데, 네, 매일매일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단어는 우습게 보고 독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말하기 하려고 그러고 듣기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선생님, 이미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요. 그러면 기본 단어, 시험에 꼭 나오는 기초 단어, 중학생을 위한 단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문법책을 통해 글의 구조를 간략하게라도 익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지 짧은 문장이라도 보니까요. 그런데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 제가 들어갈 반을 학원에서 찾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강의를 여러 개를 정말 많이 검색해 봤는데 결국 돌아가 보니까 예전에 EBS의 로즈리라는 그 강사분이 계셨어요. 로즈리.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초문법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머 홀릭이라고 30강짜리가 있거든요. 나는 학원에서 고등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머 홀릭이라는 30강짜리를 검색해서 보신다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강을 3회독 2개월 안에 빨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빨리 3회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돼요. 왜? 내신을 준비해 주는 것, 우리 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요약해 볼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자, 첫 번째, 메타인지 아는 것만 안다. 그리고 알게 되면 반복한다. 단 나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꼭 기울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자고 학습법도 말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국어 3회독 수학 연습부터 영어는 단어와 문법을 다지면서 매일매일 그 다음 독해로 간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한다. 반복한다. 반복의 힘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수행평가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최소 40%는 반영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필고사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평가부터 만점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변해도 수행평가 난이도는 보통 낮습니다. 어지간하면 점수를 많이 주실 테니까 여기부터 꼭 쌓아두시면 좋겠고요. 게다가 종합전형에는 여러분의 평소 태도와 더불어 수행평가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놀래켜줄 작정하고 덤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공부는 서논술형으로 강조합니다. 회독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서논술형으로 합시다. 그래야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시험에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능 준비의 목적은 주로 수능 최저입니다. 대부분 영어 탐구를 잡고 가기 때문에 영어 탐구를 우선 공부하고 수학은 학교 내신 따라가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반복합시다. 아이고, 아래층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어는 확실히 매일매일 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탐구 영역은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음질 소리가 좀 잘 안 좋죠. 아, 제가 딱 60분 말씀드렸는데 저분 60분 전에 시작하셨네요. 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도 꾸준히 준비하면 등급 업기가 쉽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선배 중에 보면 3, 4등급 학생이 갑자기 자기는 인서울, 스카이 가겠다고 정시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중학교 때 20등, 30등 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오면서 60등에서 80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 학교에서 20등인 학생이 모이다 보면 그중 누군가는 반드시 60등에서 70등, 80등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정시를 선언하고서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봐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학교에서도 경쟁이 어려운데 전국에서 게다가 N수생도 있는데 내가 정시로 가겠다고? 이거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정시로 가고 싶다면 우선 학교 안의 경쟁에서부터 이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신 등급 중에 2등급 정도 된 친구들은 수시가 훨씬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1등급, 5, 1등급이 나왔지만 1등급의 후반쯤 나와서 간당간당한데 한 두 과목이 2등급 나와서 폭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시가 훨씬 중요한 전형이 될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 진짜 내신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5월 1이 나오는 친구들이겠죠. 자,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등을 꿈꾸는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약간 덜 나오는데 아직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모의고사는 못하고 내신은 잘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에서 눈 돌리고 잘하는 부분, 즉 내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명심하셔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만 극강이고 학생부가 좋은 학생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원서 폭이 달라져요.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부와 내신이 좋은 학생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되겠지 하는데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일수록 수능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내신 잘 나오고 모의고사 안 나와? 반성하시고 모의고사에 박차를 가시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내신 1등급은 유지해야 됩니다. 최상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AI로 수행평가를 한다? AI는 뭐가 없죠? 땡땡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도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왜 이 주제를 택했을까? 교과의 어떤 이론을 잘해서 이 주제를 정했을까? 내가 이 학생을 면접 장면에서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라고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안 보여요. AI로 한 수행평가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엄청 능력자셔서 기록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준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선생님도 기록할 때 곤란함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는 뭐가 없냐? 여러분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 의도가 없고 기억이 없습니다. 검색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검색은 최소한 몇 번이라도 쳐보잖아요. 근데 AI 할 때는 검색, 뭐 구글링 한다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검색하는 횟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질 않아서 면접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AI를 활용하고 검색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수하면서 공부하시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9년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기억해야 하는 7가지 준비해야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3년 훌륭하게 완주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